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칼바람이 불며 오늘 아침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두꺼운 외투와 함께 목도리와 핫팩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초속 10에서 16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많은 곳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2도, 포항과 경주 3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0도에서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부터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5m, 남부 해상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토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 강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중 큰 불을 잡을 계획이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현정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밤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초속 9m가 넘는 강한 바람에 소방 헬기까지 철수하면서 큰 불을 끄기가 어려웠는데요. 산림당국은 대신 불이 민가로 번지는 데 막는 것을 주력했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올수록 바람이 조금 잦아들어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40대를 다시 띄워 큰 불을 잡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인 지상에서는 오전부터 인력을 1,400여 명으로 늘리고 전국 8개 시도에서 동원한 소방차 74개도 계속 투입합니다. 또 불길이 민가와 시설물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 마을 주변에서 저지선을 확보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한 3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은 마을 회관에서 마음을 졸이며 진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동해안 7번 국도 인근 마을 17개 곳, 주민 3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킨다는 계획도 세워진 상태입니다. 밤새 불길이 빠르게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현재 산림 120헥타르가량이 잿더미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통해 오전 중에 큰 불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조특보와 강보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은 여전히 빨라 진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영덕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전국의 탈핵 관련 단체들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핵발전 중단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에서 보여지듯 위험한 핵발전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탈핵 관련 단체들이 핵발전 중단의 날을 선포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처럼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서 탈핵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핵발전 진흥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정쟁의 빌미로 공격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탄소 중립의 대안도 될 수 없고 핵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그다음에 핵폐기물 처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핵산업계의 위험한 현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와 폐수지 저장 탱크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노후 원전을 즉시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발전 진흥이 아니라 방사능이 질질 새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포함한 핵발전소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더 이상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지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핵발전소는 일부 지역에 밀집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네 서울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만 다발의 핵폐기물이 월성원전 안에 위험하게 임시 보관되고 있지만 영구 처분을 위한 명확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핵폐기물 대책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면 어이없는 답을 합니다. 핵폐기장 짓기 어렵지 않다. 돈을 많이 주면 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해 경주에 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다며 즉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도 2,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군 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 감염 비율이 높은데 교육부가 새 학기 학생 확진자 관리를 교사들에게 맡겨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대구에서 4,19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래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기는 처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는데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의료기관 3곳과 요양시설 3곳 등 고위험군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중증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 조치. 대구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4명 더 나와 누적 41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4,448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재택치료자는 16,096명입니다. 경북에서도 2,869명의 확진자가 나와 역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경북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00명대였는데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폭증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에서 573명이 확진돼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 471명, 경산 455명, 경주 222명, 영주 179명 등 도내 23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새학기를 앞두고 소아 청소년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확진자 관리를 일선 교사에게 맡겨 교사들의 반발은 물론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하루 확진자 가운데 10대 미만과 10대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생 확진자 발생 서식을 보면 가족 확진자 현황과 다니는 학원, 감염 경로까지 상세하게 적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불케 합니다. 상세한 감염 경로도 또 별도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 보고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을까. 전교조 대구지부는 불필요한 행정을 폐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농산물 구매 형태도 그런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비대면 구매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 전통시장은 이런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의 지난 한 달 매출액은 38억 원. 1년 전에 비해 52% 이상 늘었습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영주 장날의 매출은 3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설 선물용 구매가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입점 농가 수도 확대하고 회원 수를 늘려서 사이소 쇼핑몰이 비대면 시대에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통시장에선 상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어서 온라인 판매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안동신시장의 지난달 매출은 대략 1년 전보다 오히려 30% 감소했습니다. 안동신시장 345개의 점포 중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한 가게는 단 20곳.
설사 온라인몰에 입점했더라도 관리가 쉽지 않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문어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세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할 때마다 다 또 올려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익숙치 못해갖고 전혀 온라인으로는 하나도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1점포다 보니까 교육받으러 오시는 것도 좀 힘들고 실제로 이제 전문가가 1일 점포 한 집 한 집 들려가지고 설명해주고 이거 인터넷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이런 게 안 힘들겠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 추세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송 기사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송 기사가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를 해놓으면은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배송을 해주고. 하지만 경북 전통시장 197개 중 이렇게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갖춘 곳은 문경중앙시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가속화되는 만큼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7기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개발연구원의 수도권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이 소멸하면서 대한민국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기업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포스코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 서울 설립 중단과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립,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철강 부문 재투자 및 신사업 투자 등 4가지 사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결의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설립과 관련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스코는 경영혁신을 통해 포스코가 성장하는 것이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2차 전지와 수소 등 다양한 사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낸다면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기술연구원 연구 성과를 토대로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사업장은 포항과 광양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찰 간부가 지난해 7월 포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 측은 사고를 낸 경정급 경찰 간부를 도주 차량과 사고 후 미조치로 또 피해자 측의 사고를 축소해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는 경위급 경찰 2명을 특수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습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규정에는 주요 공직자의 직권 남용 등의 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었습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1월 대구 경북의 수출액은 48억 1,1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해 19.3% 늘었고 수입액은 22억 4,200만 달러로 41.5%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2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수출은 33.9% 증가한 8억 달러, 수입은 52.6% 늘어난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수출에서는 화공품, 직물, 자동차 등이 늘었고 수입에서는 화공품, 비철금속, 비내구, 소비재 등이 늘었습니다. 경북의 수출은 16.7% 증가한 40억 1천만 달러, 수입은 38.3% 늘어난 17억 1천만 달러입니다. 수출은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제품이 늘었으며 수입은 연료, 화공품, 철강제 등 대부분 품목이 늘었습니다. 신라 금관이 출토됐던 금관총이 현대적 전시공간으로 복원돼 일반에 선보입니다. 경주시는 2019년부터 68억 9천만 원을 들여 노서동 금관총 부지에 조성한 금관총 보존 전시공간을 상반기 중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신라 고분의 대표적 형태인 적석 목곽분을 재현한 전시물이 공개됩니다. 한편 금관총은 지난 1921년 가옥 공사 중 신라 금관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 금관 외에도 유물 3만 개가 출토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타버스를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진에게 비타민을 지원한다는 뜻의 비타버스는 45인용 버스 안에 방 4개를 개조해 방역요원 등이 물리치료나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보건소 20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7곳을 6월 말까지 매일 2차례씩 돌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버스 마련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물리치료자원봉사에는 경북물리치료사협회가, 신립심리상담에는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도움을 줍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어제 포항시 해도동 향군회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대위는 포스코 지주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설치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고 본사를 비롯한 연구시설의 포항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 포항 지역 시민사회 문화단체가 모여 조직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두꺼운 외투와 함께 목도리와 핫팩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 초속 10에서 16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많은 곳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2도, 포항과 경주 3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0도에서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부터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5.5m, 남부 해상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토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 강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